안녕하세요. YBM 분당센터 슈퍼토익 LC 그리고 파7을 맡고 있는 지니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니쌤과 함께 파7 다뤄볼 거예요. 오늘 영상 제목이요. 파7 시간을 단축해주는 지니쌤의 시크릿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파7 때문에 정말 고민이 너무너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고득점을 가고자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발목을 잡는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가 바로 이 파트 7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파트 7을 좀 어떻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파트 7이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모자르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경험 있을 거예요. 한 단 끝에 한 줄로 그냥 쭉 그냥 C 할까 B 할까 그쵸? 그냥 고민하다가 한 줄로 쭉 긋고 오는 그런 경험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저는 없거든요. 자랑이죠.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라도 자랑하는 걸로. 저는 토익 시험을 보면요. 한 5분, 뭐 10분, 정말 많게는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제가 시간이 남는 이유는 왜일까? 뭐 토익 강사니까 토익을 정말 잘하니까 영어 잘하니까 독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다 맞아요. 하지만 저한테도 절대적인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를 읽고 그리고 지문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남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단연간의 파트 7을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패턴이 자주 나오는지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어서 남들은 2번, 3번 읽고 좀 이제 뭐랄까 좀 읽는데 좀 시간도 당연히 걸리겠거니와 판단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저는 한번 딱 보고 눈치를 빠르게 채는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하고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런 데서 다 이제 세이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전략대로 찬찬히 따라오시면서 적용하는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단축 정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률 쭉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 파트 7, 파트 7이 안 되는 이유 어휘 부족이다 혹은 많이 읽고 많이 풀면 점수는 오른다?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오를 것 같으면 우리 언어 영역 다 만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인이니까. 언어 영역 지문 보면은 모르는 단어 없는데 독해 다 되는데 그런데도 1등급 못 맞는 이유는 왜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토익 패턴, 그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파트 7 무엇을 파악하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단, 골, 패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파트 7의 단골 패턴 파악하자.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은 패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간 단축하는 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뻔한 해석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우리 현 수강생들의 고민을 이렇게 모아다가 고민 시리즈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면서 또 공감하는 내용들 많을 거거든요. 그에 맞는 이제 문제들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파트 7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의 우리 학생의 고민은요. 글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선생님.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파트 7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과연 글을 읽는 속도가 정말 너무너무 느려서일까? 물론 맞죠. 글을 읽는 속도가 느려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글을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파트 7의 시간 단축이 완벽하게 가능하느냐 아니면 빨리 풀었는데 정답률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가 그 부분도 같이 캐치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요거 전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문 그리고 문제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문제 풀고 오셨어요? 정답
어떻게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우리가 151번, 152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2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했고요. 같이 볼게요. 자, 151번 보면은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mo? 자, 여기에서 purpose가 나왔단 말이죠. purpose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얘는 주제 그리고 이제 목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 목적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항상 첫 두세 줄 읽고 혹은 첫 문단은 읽고 이 문제로 넘어와서 A, B, C, D 읽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쯤에서 조금 A, B, C, D를 읽었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지문을 가요. 지문을 가서 다시 끝까지 쭉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제, 목적, 문제를 뭐 해결했어요? 잘했죠. 하지만 문제가 뭐죠? 두 번째 문제가 또 한 가지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지문을 가서 또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총 지문을 몇 번 읽게 되는 거죠? 2번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이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푸는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151번 주제 목적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풀어주자? 첫 두세 줄 혹은 첫 문단을 읽고 내려와서 A, B, C, D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자. 하지만 이쯤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 주제 목적 문제 난이도가 애초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거거든요. 단서가 초반에 주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서 풀어주는 거, 요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152번 같이 볼게요. 제 독해 수업은 뻔한 독해 수업 아니죠? 뻔한 해석 수업 아니죠?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려고 뭐 수업 듣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독해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장에 가서 푸는 그 순서, 제가 토익 시험장에 가서 푸는 그 순서를 그대로 같이 함께 시선을 옮겨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에서 언제 지문, 어디를 읽어줘야 되고 언제 스탑하고 다시 내려와 줘야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152번 읽어줍니다. 문제 먼저 읽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What is indicated about the 20B45 model?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indicate이라는 요 이제 단어 뭐죠? 뜻이 뭡니까? indicate. 자, 그럼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Be suggested. 이런 것들. 뜻이 뭐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mentioned. 뜻이 뭘까요? 한 가지만 더 적어볼까요? 이쯤에 적어볼까요? true. 뜻이 뭐예요? indicated, suggested, mentioned, true.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셨을 때 다 각각의 다른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각각의 다 다른 단어고 다른 뜻이니까 다른 유형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다 같은 문제예요.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조 문제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OX 퀴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눈에 질문 속에서 indicated, suggested, mentioned, true 이러한 단어들이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 줄 게 있습니다. about 뒤에 키워드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B45 model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 가셔서 쭉 보시고 고유명사 그리고 숫자가 있으니까 눈에 바로 뜰 거거든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조 문제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OX 퀴즈라고 했습니다. 자, OX 퀴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이 A, B, C, D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를 대조를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가셨을 때 어떻게 풀죠? 이 문제 어떻게 푸셨어요?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지문을 읽고 문제로 내려올 때 그냥 내킬 때까지 그냥 막 읽다가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뭔가 좀 불안해질 때쯤 그때 문제로 내려와요. 그러면 A, B, C, D를 읽는단 말이에요. A, B, C, D를 읽고 나 아까 이 단어 봤는데? 아까 지문 어디선가 봤는데? 하면서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지문에서 또 찾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이제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조 문제에서 쌤과 오늘 이후로 같이 이 영상을 본 우리 친구들은요, 꼭 이렇게 풀어주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자, 전체 대조, 예를 들어서 제목에 있거나 첫 줄에 있거나 굵은 글씨 이러한 애들이다 그러면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전체 대조다. 단서가 어딘가에 하나에 콕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단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익은 정보가 나열된 지문이거든요. 기승전결의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이 토익 지문을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로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킬 때까지 읽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A, B, C, D를 골라내려고 할 거면 한국말이라 그래도 틀릴 거고 혹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내 눈에 indicated, suggested, mentioned, true 이런 애들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해요. 두세 줄 읽고 A, B, C, D 내려와서 하나씩 어떻게 해줘요? 대조해줘요. 그래서 오답 소거를 할 수가 있으면 오답을 소거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지문 가서 두세 줄 읽고 제끼고 제끼고 두세 줄 읽고 제끼고 제끼고 그러다 보면 정답의 범위를 빠르게 narrow down, 좁혀가면서 읽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문 세트에서 이러한 전체 대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세트의 메인 문제가 되겠다. 가장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파트가 되겠다라는 거.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두 문제 먼저 확인하고 얘는 주제 목적 문제구나. 얘는 대조 문제라 그랬어. indicate 눈에 띄었어.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으로 가줘야 되겠죠? 같이 가봅시다. To all employees from the Wonder 이런 거 쭉쭉쭉 읽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special partnership with 20 workspaces. 자, 여러분 partnership 뭐예요? 어떤 정말 단골 단어죠. 제휴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artnership뿐만이 아니라 동사로 partner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team up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join, merge, acquire 이런 합병, 인수 이런 단어들과 함께 자주 paraphrasing 되는 단어니까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해석을 해보면 In a special partnership with 20 workspaces 우리가 20 workspaces랑 같이 제휴 맺었잖아. 좀 특별한 제휴를 맺었는데 5 standing desks will be available to employees on a trial basis from February 20th to March 15th 여기까지 끊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반드시 독해를 할 때는 1:1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왔다 갔다 어순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주느냐? 의미만 캐치하면 되잖아요. 토익은 정보를 그냥 주는 그런 성격의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는 순서 단어들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자, 기억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5개 스탠딩 데스크를 줬다네요. available 가능하대요. 누가? employees, 고객, 우리 직원들, owner, trial. trial이 뭐죠? 뭔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요? 2월 20일까지 그리고 3월 15일까지.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가면 안 돼요. 왜? 첫 두세 줄 읽었잖아요.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주제 목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끊고 가야지. 주제 목적 문제로 가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려고요. In assembling. 조립하는 거잖아요. Some furniture.
어떤 가구를 조립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아니죠. 방금 어떤 제휴를 맺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 standing desks, 스탠딩 데스크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시범적으로 써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네요. B. To offer staff. 우리 고객, 제가 자꾸 고객이라 그러죠. staff, employee,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네요. Try a new type of furniture. 아하.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paraphras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단어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trial이라는 요 단어가 있었잖아요. tr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new type을 try 해본다 그 단어로 paraphrasing 된 부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furniture가 또 어떤 단어로 paraphrasing 된 거다? 지문에서는 standing desk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B 어렵지 않게 정답으로 할 수 있었겠다. 자, 주제 목적 15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읽고 혹은 끝까지 읽고 151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딱 생각을 가지고 두세 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주제 목적 문제를 살펴보러 와야 된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151번에 정답 B로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152번 가줘야 되겠죠. 아까 한번 같이 읽었었어요. What is indicated about the 20B45 model? 아, 나는 머릿속에 뭘 기억해줘야 된다? 20B45 model 나오면은 stop 했다가 A, B, C, D 내려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었다. Standing desks. 우리가 준 이 standing desk는요. allow you 여러분들을 하게 해줄 거예요. 뭘 하게 해줄 건가? Stand comfortably, 정말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요. 뭐 하는 동안에? working, 일하는 동안에요. 자, 뭐 여기까지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스탠딩 데스크로 우리 직원들 편하게 서서 일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We will use the new 20B45. 아하, 나왔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탑하고 자, 지문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쪼개서 나오지만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싱글 지문이니까 한 페이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여기 B, 20B45 집어놓고요. 그 다음에 A, B, C, D 하나하나 대조할 준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4줄, 5줄, 6줄 다 읽은 다음에 기억에 의존해서 A, B, C, D 제끼는 거 아닙니다. 볼까요? 계속. 그래서 보면은 We will use the new 20B45 model 방금 읽었었고요. Which is 그게 뭐냐면요. Adjustable. 여러분 adjustable 뭐죠? Adjust. 파트 1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뭔가 조절하다. 그래서 able, able이 나오면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절이 가능합니다. So you can alternate 단어가 뭐죠? 바꿀 수 있도록 어디 사이에서 between sitting and standing 앉을 수도 있고요. 설 수도 있고요. 어떻게? At the perfect height for you. perfect height. 여러분 height가 뭐예요? 그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조절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우리 방금 어떻게 됐어요? B20, B45 모델이 나온 다음에 2줄 읽었잖아요. 여기서 계속 읽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스탑하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2-3줄 스탑하고 아까 그 문제로 가셔서 뭐 해줘야 돼요? 대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볼게요. It can be difficult to get used to. Get used to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죠. 익숙해지가 어렵다. 방금 읽은 내용과 일치가 되나요?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는 거죠. B. It will increase worker productivity. 직원들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준대요. 방금 생산성,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 아니 방금 내가 기억했던 그 2-3줄 짧은 거에 대한 내용은 뭐밖에 없었다? 높이 조절 가능하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C. It can be adjusted to different heights. 나왔잖아요. 정답이잖아요. 방금 그 adjustable 조절이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be adjusted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two different heights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사실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겁니다. 막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거죠. 맞췄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다. 기출문제니까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더 있단 말이에요. 대충 여기까지 읽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맞춰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대조 문제, 키워드가 나왔을 때 짧게 치고 가라는 거예요. 두세 줄 읽고 정보가 더 섞이기 전에 그 짧은 정보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A, B, C, D 제낄 거 제끼고 만약에 정답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 두세 줄 읽고 A, B, C, D 읽으면서 제끼고 그게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데 한 얼마 정도 걸렸을까? 아까 한 두세 줄 정도 읽었더니 주제 목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152번도 그 다음에 두세 줄, 총 한 5줄에서 6줄 정도 읽고 나니까 해결이 되었잖아요. 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문은 다 읽고 한 1분, 2분 그 정도 걸렸을 때 우리는 뭐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 안에 다 풀고 넘어갈 수 있었겠다. 이런 데서 죄다 시간 세이브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 전략에 맞춰서 하나하나 따라오면 가능하다. 그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자, 그런데 152번에서 우리 실제 수강생들을 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데 사실 C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B로 정답을 했거든요. 선생님, 왜 B는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워커 프로덕티비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뭐 스탠딩 데스크니까 당연히 직원들 생산성, 효율성에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좋지 않을까? 뭐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파트 7은요. 증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파트 7은 지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겨짚으면 안 돼요.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넘겨짚는 거랑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서 추론하고 유추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계속 훈련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B로 하신 분들은 살짝 넘겨짚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증거 찾았잖아요? 아까 어떤 단어로? adjustable.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구나. 글을 읽는 속도를 미친 듯이 빨리 정말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의 정확도가 확 올라가는 거는 아니겠구나. 이런 전략도 있구나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짧은 호흡으로 치고 가자. 지문과 보기, 지문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내 기억에 의존해서 멘사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세 줄 읽고 A, B, C, D, 두세 줄 읽고 A, B, C, D.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단어들. suggested, indicated, mentioned, true.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OX 퀴즈.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두세 줄 A, B, C, D, 두세 줄 A, B, C, D 이렇게 풀다 보면 또 여러분들의 파트 7 시간 단축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정확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오늘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는 이 문제 같이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수강생분들의 고민 가지고 와서 함께 파트 7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고 전략 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